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까지 불이 켜져 있던 단골 식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임대문이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는 모습, 이제는 너무 익숙하시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했어요. 이건 단순히 장사가 좀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영업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거든요. 오늘 영상 좀 길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은퇴 후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생존 지침서가 될 거예요. 기술이 바뀌고 인구가 줄고 소비 트렌드가 뒤집히는 이 혼돈 속에서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10가지 몰락 업종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퇴직금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영업의 냉혹한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과장된 공포를 심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한 데이터와 트렌드 변화를 바탕으로 지금 왜 우리가 이토록 힘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경기 불황 탓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 그리고 해외 거대 플랫폼의 습격까지 포함해 자영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10가지 업종을 현미경 보듯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업종이 왜 위험한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거고요.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의 공통점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자영업 잔혹사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업종은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소위 카센터라고 부르는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자영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중 하나였어요. 동네마다 실력 좋은 사장님 한 분 계시면 온 동네 차들이 다 거기 모였죠. 내연기관 차들은 소모품 덩어리거든요. 엔진오일, 벨트, 미션오일에 냉각수까지 주기적으로 들러서 돈을 써야만 굴러가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많은 분이 오해하세요. 차가 이렇게 많은데 왜 망하냐고요. 하지만 핵심은 차의 대수가 아니라 차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오일을 갈 일이 없죠. 엔진오일 교환은 정비소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원이었는데 이게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30년째 정비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요즘 아침 9시만 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예전에는 엔진오일 갈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섰는데 이제는 오전 내내 차 한 대 구경하기 힘들 때도 많거든요. 요즘 차들은 고장도 안 나고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전용 장비가 없는 동네 센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장비 하나에 몇 천만 원이라니 엄두도 못 내고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만약 정비소를 하고 있다면 이제 타이어나 하체 정비에 특화하거나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장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차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러 가던 그곳 PC방도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PC방은 한국형 문화 공간의 상징이었죠. 싼 가격에 고사양 게임을 즐기고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요즘 PC방은 식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식 매출 비중이 커졌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주방 인력이 필요하니 인건비는 치솟는데 정작 메인인 PC 이용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시간에 1,000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강남에서 대형 PC방을 운영하던 박 대표님은 그래픽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수억 원을 들였지만 전기세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PC방은 단순 게이머가 아니라 커플석, 프리미엄 룸 등 공간을 쪼개 객단가를 높이거나 서빙 로봇을 도입해 1인 운영이 가능하게 체질을 바꿔야만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먹는 국민 간식, 김밥집과 분식집입니다. 김밥 한 줄에 5,000원 하는 시대니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김밥은 자영업 중에서도 최악의 가성비 업종이 됐어요.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가 넘는데 이걸 다듬고 볶는 노동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인건비 1만 원 시대에 사람 한 명 써서 김밥 말면 사장님 손에는 남는 게 거의 없어요. 20년 동안 김밥을 말아온 한 사장님은 하루 12시간 일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얻었지만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본인 수익은 200만 원도 안 된다며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김밥집은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사람 손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영화관도 존폐 위기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영화관은 최고의 데이트 코스였지만 지금 로비는 주말에도 썰렁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 때문이기도 하지만 티켓값이 허 5천 원까지 오르면서 기다림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극장 개봉 후 한 달이면 집에서 볼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내고 불편한 의자에 앉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대형 영화관들은 상영관을 헐어서 클라이밍장이나 골프 연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영화를 포기해야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집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스크린과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전략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문화생활도 무너졌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 몸에 걸치는 옷 시장입니다. 동대문을 기반으로 한 보급형 의류 매장들은 지금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습격에 초토화됐습니다. 동대문에서 3만 원에 떼어와 5만 원에 팔던 옷이 테무에서는 배송비 포함 8천 원에 팔립니다.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요.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해도 댓글에는 알리에서 훨씬 싸게 판다는 글이 달립니다. 이제 단순 사입은 끝났습니다. 나만의 철학이 담긴 자체 제작 브랜드가 없거나 충성도 높은 팬덤을 구축하지 못하면 보급형 의류 시장에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집 안팎의 문제로 가볼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인테리어와 가구점입니다. 집값보다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도배도 하고 가구도 사거든요. 하지만 고금리의 거래가 절벽이 되자 사람들은 고쳐 살기 대신 버티기를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동네 인테리어 가게는 견적 비교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견적만 10번 내고 계약은 0건이라는 사장님들의 통곡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주방이나 욕실 등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브랜딩하거나 AS를 무기로 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승부해야 합니다. 은퇴 세대의 꿈이었던 스터디 카페는 또 어떻습니까? 무인이라 편하다는 말에 퇴직금을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중입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카페는 늘어나니 4주권 15만 원 하던 가격이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전기세는 오르는데 이용료는 낮아지니 알바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사장님이 수두룩합니다. 스터디 카페도 이제 단순한 장소 대여가 아니라 공시생이나 직장인을 위한 오피스형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콘텐츠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파도는 인쇄소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대학가 복사집 사장님들은 요즘 기계 닦는 게 일이에요. 대학생들 가방에는 전공 서적 대신 아이패드가 있고 모든 교재는 PDF로 공유됩니다. 제본 한 권 하러 오는 학생이 드물죠. 인쇄업이 살아남으려면 소량 다품종 고퀄리티 제작이나 굿즈 생산 같은 디지털이 대체할 수 없는 물성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골목의 사랑방이었던 소형 슈퍼마켓도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편의점의 거대 물류와 1+1 공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벽 배송이 동네 슈퍼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렸습니다. 냉장고 전기세가 무서워 불을 끄고 지내는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슈퍼마켓이 살 길은 대형마트보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거나 전화 한 통이면 5분 안에 달려가는 초근접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저가 프랜차이즈 미용실입니다. 수요는 있지만 시장이 초고가 프리미엄 샵과 초저가 전문점으로 양극화되면서 그 중간지대에 있던 미용실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디자이너 월급 주고 임대료 내면 사장님은 가위질하는 기계가 되어도 적자입니다. 이제 미용실은 간판이 아니라 원장님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이 핵심입니다. 특정 스타일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멤버십 고객을 확보해야만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몰락 속에서도 누군가는 길을 찾습니다. 변화는 불가항력입니다. 내연기관, 종이, 오프라인 유통의 시대가 저무는 것을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것은 죽습니다. 가격이든 서비스든 확실한 엣지를 만드세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서비스는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가? 나는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가? 내 가게만의 팬덤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 중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성벽이 무너진 자리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닫히는 문만 보지 마시고 새롭게 열리는 저 문 너머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